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정비자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19 유행이 증가 수치에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인플루엔자 즉 독감 환자의 수도 증가하는 트윈데믹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겨울철 면역력과 호흡기 건강 관리에 대한 예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이동건입니다. 자, 질병관리청에서 3년 만에 처음으로 독감 유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독감 환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려주시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은 지난 11월 6일에서 12일까지 독감으로 추정되는 외래 환자 수가 1000명당 13.2명을 기록을 하면서 10월 30일에서 11월 5일까지 11.2명보다 18%나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도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인 1000명당 4.9명의 2.7배 수준입니다. 바이러스 질환은 전염성이 강하고 일단 감염이 되게 되면 면역이 억제되거나 와해가 돼서 2차적인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폐렴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약해졌다는 신호 혹시 있을까요? 예, 있죠. 있습니까? 대개 면역력이 네. 약하게 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활동량에도 이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겨울철 면역력에 도움되는 5가지 생활 수치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루에 7시간에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지키는 겁니다. 수면은 건강 유지 아주 중요한데요. 체내 호르몬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이제 코티솔 분비가 많아지지만 저녁이면은 이 수면에 필요한 멜라토닌이라든지 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신체의 안정과 회복을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면을 잘 취해야지 호르몬 분비가 잘 되어서 체내의 항상성이 유지가 되고 면역력이 높여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생활하면서 실내 온도라든지 또는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건데 실내 온도를 20도 내외, 습도는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내가 습하게 되면은 다양한 미생물들이 이제 번식할 수 있고요. 건조하게 되면은 또 다양한 질환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적절한 습도나 온도를 유지해야만 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가을이나 이렇게 겨울이 되면 움츠러들기 쉬운데요. 네. 그래서 스트레칭하고 가벼운 운동을 해주는 것이 몸의 혈액 순환에 이제 도움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가벼운 운동은 깊은 호흡과 긴장 이완을 통해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면서 자율신경의 하나인 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부교감 신경은 면역계를 자극하게 됩니다. 다만 갑자기 너무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개인 위생 관리가 되겠습니다. 손을 통해서 바이러스나 세균 등을 이 다른 부위로 전파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것이 사실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균형적인 영양 섭취를 하면서 몸의 면역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홍삼과 같은 이러한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홍삼은 어떻게 면역 증진을 도움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이 홍삼은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이 선천성 면역계와 후천성 면역계 양쪽에 도움을 준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선천성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익세포에 존재하는 수용체에 이 홍삼 성분이 결합을 해서 세포안으로 이제 활성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신호를 통해서 대익세포가 활성이 돼서 침투한 바이러스나 세균 또는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고 면역 조절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분비함으로 해서 외부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것이죠. 또 후천성 면역 기능은 가슴 흉선에 존재하는 T세포에 의해서 매개가 되는데 네네. 항체 생성을 증가시켜서 세포 면역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해균과 바이러스의 침입을 효율적으로 막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또 최근에 직접 연구하신 것도 있다면서요. 홍삼과 호흡기 질환 예방과 관련 연구 중에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또 네.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제가 폐렴 폐혈증에 대한 그 연구한 결과인데요. 네네. 이 홍삼이 대조군에 비해서 그 염증성 물질 중에 하나인 그 TNF 알파라든지 IL-1 베타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가장 대표적인 염증성 물질이거든요. 네. 이러한 물질이 이제 분비라든지 또는 나트륨 옥사이드 또는 그 폐렴국인의 숫자 자체도 굉장히 유의성 있게 감소시킨 거죠. 그래서 이 폐렴균은 감염되더라도 그 방어를 우리 몸을 방어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폐균에 관한 간염 아닙니까? 혹시 바이러스와 관련된 것도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하지는 있습니까? 않았지만은 그 네네. 미국 그 조지아 주립대 의대 이제 강상무 교수님이 아주 그런 연구를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네네. 이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는 되게 어린애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 걸리게 되면은 어린애들이 숨을 잘 못 쉬어요. 그러다가 이제 폐렴은 갑자기 진행되니까 실제로 굉장히 어린애들한테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홍삼이 그 세포 생존율을 이제 어떻게 이제 변화시킨지 봤을 때 홍삼을 먹이게 되면은 세포 생존율을 증가시키고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폐로 전이되는 여러 가지 그 면역 세포와 사이토카인 분비를 조절을 해서 네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질환에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네, 이 세균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성 질환, 폐 관련 호흡기 질환에 관해서도 이렇게 좀 효과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와, 혹시 그러면 이 독감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네. 또 코로나 백신 맞고 하는데 이 홍삼과 같이 섭취해도 별 문제 없을까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기 전에 네네. 미리 홍삼을 드시면은 그 오히려 백신의 효과를 강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까? 폐렴 백신만 접종한 경우에 비해서 이제 홍삼을 투여한 후 백신을 접종했을 때는 항체 생성률이 이제 25% 증가를 했고요. 네네. 이는 그 홍삼이 폐렴국인에 의해 생성된 이러한 그 활성산소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러한 것을 생성을 억제를 해서 세포가 죽는 것을 억제하고 염증을 감소시킴으로 해서 폐렴국인 백신의 효능을 강화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겨울철 면역 관리에 대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에 항체가 생성되기까지는 한 2주 정도 시간이 이제 필요한데요. 네. 아직까지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접종을 권장을 하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겨울철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5가지 생활 수칙을 잘 실천하셔서 겨울철 면역력을 지켜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면역력 관련해서 가장 권위자이신 이동근 약대 교수님을 모시고 호흡기 질환과 면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현재 투인데믹이 본격화되고 있으니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노력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고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